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죠. 특히 올해는 60만세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처음 정부 기념식이 거행된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3.1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더불어 3대 독립운동으로 의미가 있는 60만세 운동. 오늘은 60만세 운동이 무엇인지, 또 왜 일어났는지, 또 우리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역사 토크쇼가 있는 역사다방,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토크쇼 2021 역사다방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역사다방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또 6월 호국 보훈의 달, 기억해야 할 날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6월 7일 봉오동 전투 전승 기념일, 60만세운동 기념일, 또 6.25 전쟁 기념일, 그리고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던 달도 6월입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했으며 올해 첫 국가기념일 행사를 치렀던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음은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의 조민호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의 박경미 과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역사다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병주 교수님께 이 60만세 운동이 무엇인지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거지만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1919년 3.1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건데 60만세 운동하면 조금은 이제 어떤 일이지 이렇게 좀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로요 3.1 운동은 고종 황제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바로 이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런 사건이라면, 네. 요 60만세 운동은 이 순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3.1 독립 만세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 또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건데요.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나는 광주 학생 운동에 또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 독립 만세 운동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으로 기억되는 그날 6월 10일에 있었던 만세 운동을 일컬어서 60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좀 당연히 잘 알고 기억해야 하는 날인데 상대적으로 3.1 운동에 비해서 좀 조명이 덜 되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3.1 운동은 3.1절 해서 우리가 국경일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1929년 11월 3일도 학생의 날이라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은 많이 알아요. 네. 그런데 60만세 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 날의 의미가 좀 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1 운동 이야기도 이제 계속 함께 나오게 되는데요. 3.1 운동도 만세 운동이었고 또 60만세 운동 역시 만세 운동입니다. 이제 만세 운동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만세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의 어떤 요구를 그야말로 이렇게 정당하게 이 만세라는 방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아주 평화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실제 60만세 운동을 전개를 할 때도 그 당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김인연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우리 3.1 독립 운동에서도 만세 운동이 가장 중심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정신을 또 계승한다. 그리고 이 자유를 절규하면 자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해나가면 바로 저들도 바로 일제도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줄 것이다. 네. 이런 방식으로 만세 운동을 전개했던 거죠.
당시에는 뭐 지금은 SNS로 뭐 우리가 어디서 모이자 뭐 어떻게 뭘 들고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 만세 운동이 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 이때도 이 지리적인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순종 황제가 돌아가신 곳이 창덕궁이에요. 네. 이 창덕궁 그 주변에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그 고등학교들이 다 이렇게 그 포진해 있었고, 모여 있었군요. 그렇죠. 학교가. 모여 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경문이라든가 이런 전단지 같은 거를 나눌 때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특히 3.1 운동에 비해서 좀 더 이제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 60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던 아주 그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이제 뭐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순종의 죽음과 60만세 운동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이 승하가 우리 선조들에게 던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전통 시대의 어떤 왕의 뭐 승하라는 것은 그 당시 살아갔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 순종 황제는 어쨌든 그 일제가 완전히 우리 조선을 침략하고 그야말로 이제 강제적으로 이 점유하는 그런 과정에 그야말로 뭐 비운의 그런 그 황제였는데, 또 그런 왕이 그 일제의 그런 어떤 압박과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뭐 감시 속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조금만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쫙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좀 도화선이 됐군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역사 속의 마지막 황제는 항상 그 좀 비운의 왕이 되는 거고, 우리 뭐 역사 속에서도 뭐 신라의 경순왕, 우리 고려의 공양왕 다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긴 그 망국의 그런 그 왕으로서 그 좀 뭔가 이렇게 좀 씁쓸한 그런 그 상황인데, 특히 이 순종 황제는 그 우리 자체 내에서 왕조 교체도 아니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이 결과적으로 이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났던 그런 분이 결국은 또 이때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일반 그 당시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 그 일제의 압박 속에 우리라도 저 죽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바로 이제 그 이 당시의 그 장례식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 가지고 60만세 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뒤쪽에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사진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3.1 운동이 고종 황제 장례식이 일어나는,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장례식 전에 그 요즘 표현을 하면 습이라 그래가지고 예행 연습하는 그런 그 날을 오히려 이제 그 3월 3일이었는데 원래 장례식은 오히려 이 날을 또 기습적으로 전개를 했던 건데, 계기가 되었던 것은 그 황제의 그 승하에 대한 그것이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을 분노하고 결집시켰고, 그하고 사실 과정이 되게 좀 닮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순종 황제의 또 장례식에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3.1 운동보다는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일제도 대비를 한다라는 거죠. 3.1 운동의 일제도 이렇게 그 큰 저항 운동에 부닥쳤으니까 네. 아주 그 경계도 삼엄하고 요즘 표현을 하면 예비 검속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이거 자체는 또 우리가 아주 그 크게 이제 의미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에 참여한 주축들이 당시의 고등학생들. 네. 근데 뭐 지금 고등학생들도 당연히 뭐 똑똑하고 또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고등학생의 신분은 또 지금 고등학생이랑은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뭐 지성인으로 가는 관문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학생들보다도 그 높은 그 뭐 수준에 있었고, 네. 또 이제 아주 그 소수의 그런 계층들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책임감이라든가 이 소명 의식도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제 강점 시기의 그런 그 모순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압제에 뭔가 이렇게 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강했던 것 같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창덕궁 주변에 이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이제 밀집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물론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네.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뭐 어떤 독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의식이 성장해 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순종 황제의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결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미료 감독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3.1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죠. 네. 3.1운동의 앞장을 섰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독립 정신을 계승한 청년들이 이제 60만세 운동의 좀 주축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1 운동 때의 학생 운동의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각 학교마다의 자부심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또 어떤 운동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의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봤을 때도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을 꽤 많이 했던 그 기록들이 저도 보니까 있던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하던 세력에 대해서 일제가 그 예비 검색을 통해서 다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걸 다 막았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로서 학생들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을 때도 많은 민중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네.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등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작업이었겠네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뭐 3.1 운동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승리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처참한 어떤 탄압이고 수많은 학생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감옥에 갇혔던 네. 분들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큰 용기가 네, 필요했던 엄청난 용기죠. 네, 만세 운동이었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을 비롯한 일련의 어떤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 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다. 이제 이런 것들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워왔던 내용들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자세하게 가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SNS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또 어떤 해외 기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있고요. 대체 어떻게 우리의 독립 의지가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건지 그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중국이라든가 또 우리 독립운동에 뭐 전진기지가 있었던 뭐 북한도라든가 서간도 이런 지역하고는 상당히 이제 그 뭐 당시로 치면 네트워크가 네.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소위 말하는 이 국내에서도 이제 국외 독립운동가들한테 그런 연락망 같은 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참 진짜 옛날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런 뭐 SNS라든가 휴대폰 없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요. 이러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전하고 또 거기 이런 국내에서 이런 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 또 국외에서도 그것을 또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외에서도 지원이 오고 이런 방식들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옛날 분들 정말 잘 걸어 다니시고 잘 뛰어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 이런 그 뭐 암살이라든가 밀정 같은 영화에서 약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기차도 타고 다니시고 이러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독립운동이 계속 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이런 중국이라든가 또 멀리에는 저 해외 미국 지역까지 이러면서 이게 계속 이런 흐름들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큰 힘. 그래서 우리 실제 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도 그 미주 지역 같은 데도 사실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소위 의사들이 그 해외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같이 이제 연결고리가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한거 영화를 또 준비하시면서 감독님 그 준비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꼭 영화에 담고 싶었는데 이제 담지 못했다든지 저희와 좀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거
세로란 영화의 어떤 그 영화적 모티브라 그럴까요? 그는 3.1 운동 같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 3.1 운동 1주년 기념 서대문 만세 운동을 그 큰 모티브로 잡고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0 만세 운동이 네. 3.1 운동 만세 운동의 어떤 뒤에 있는 어떤 그 계속 이어지는 어떤 투쟁 어떤 흐름이라고 친다면은 어떻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1919년에 3.1 운동에서의 그 대학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심해라 이제는 뭐 큰일 난다 했던 시대에 1년 뒤에 감옥에서 만세가 시작돼서 서대문 감옥 그 당시 경성 감옥이라는 곳에서 시작돼서 서대문 통으로 퍼져 나갔지만 그거 자체가 이제 또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감옥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투쟁이 이어가야 된다는 만세 운동이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민중들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큰 그 목적이죠. 이것이 그냥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60만세 운동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그 학생들도 바로 이 당시에는 당연히 유관순 열사를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바로 저런 분도 우리와 똑같은 나이에 저렇게 정말 죽음으로써 저항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의식을 분명히 심어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1 운동부터 해서 이제 60 만세 운동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 숙제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영화 속에 가장 담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 영화 제목 처음에 보고 네. 한거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저항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듣는데 한거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 제목으로 쓰신 뭐 이유라도 그러게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있으신지. 예. 네. 어떤 제작자나 투자자들도 한 거 하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입에 잘 안 붙는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을 그 한거라고 짓지 않고 레지스탕스라는 영어 제목을 먼저 전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아니면은 새롭게 제목을 지어야 되나? 그냥 유관순 이야기로 할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유관순 이야기는 실제로 영화를 다 만들고 투자 배급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거가 너무 약하니까 유관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붙은 제목이었고 실제로 한거는 레지스탕스라는 어떤 한거 우리나라 말로 바로 번역하면 어떤 저항 뭐 이런 것인데 레지스탕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저항군의 의미도 있고 뭐 저항 어떤 그룹 아니 저항자 한거자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불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참 저항 한거 둘 다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좀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레지스탕스에 대응하는 단어로 은히 저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한거라는 그런 또 용어를 좀 정착시키는 데는 저항에서 예. 거가 일어난다는 예.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항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저항 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항은 조금은 수동적인 약간 느낌이 든다면 한거는 저항하면서 들고 일어난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제가 그 안에 있는 이제 레지스탕스라고 졌지만 한거라는 한국 제목은 다양한 한거들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8호실 여옥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제2 3.1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그 1주년 서대문 만세 운동까지 이어졌는가가 이제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좀 공부도 오래 하셨고 그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의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영화 만들려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었고 네. 답을 찾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대본도 쓰면서 영화를 했는데 마지막 그 한거 유관순 이야기의 마지막에 저기 어떤 그 사람이 유관순 여사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질문을 하는데 그게 제가 찾고 싶었던 질문이고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게 제가 그 영화를 만들면서 끝까지 답을 못 찾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어떤 강점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인지 어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어떤 열망인지 독립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의지, 열망을 넘어서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럼 누가 합니까 하는 어떤 그 개인적 어떤 강한 의지를 밝히는 거로 끝나긴 했는데 저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찾고 있는 중이고 그 유관순 여사님뿐만 아니라 진짜 뭐 수많은 분들 아까 60만 세 운동 뭐 11월 3일 광주 학생 운동까지도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탄압이 예상되면서도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거를 찾아내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살아가는 모두들의 어떤 숙제고 고민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질문을 던지셨는데 우리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은 그 가슴에 끌어오르는 그게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실은 뭐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모든 것을 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섰다라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최근에 와서는 뭐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그 우당 이혜영 선생이라든가 지금 안동 임천각의 주인인 그 석주 이상용 선생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또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또 발굴을 하고 반으로 갈라놓은 그 철로를 이제 거두고 임천각을 또 이렇게 복원하는 또 이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에 정말 그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이런 그 노력들을 좀 재평가하고 또 이제 기억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 험난한 시대에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시대에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고 사실은 좀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 일제강점 시기가 35년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뭐 소위 뭐 변절하고 좌절했던 그런 지식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독립운동을 해나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좀 그 예우도 하고 또 저는 제일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뭐 국가보훈처에서도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네. 관련 뭐 유적지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60만세 운동도 이렇게 아주 그 크게 시위가 일어났던 현장이 뭐 지금의 종로 상가의 단성사 부근이거든요. 그럼 그런데 뭐 이런 뭐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관련 뭐 이런 좀 뭐 기록화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으면 그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 뭐 그리고 이제 그 이 참여했던 그 학교 학생들의 어떤 뭐 이런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들이 많이 생기면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좀 느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저도 뭐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예. 역사관이 이제 처음 개관할 때 네. 우연히 정말 여기 한번 가볼까 이게 개방을 한다니까 갔을 때의 어떤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큰 걸개 그림이 유관순 열사님 걸개 그림이 딱 붙어 있었는데 여옥사를 처음으로 이제 복원을 해서 개방을 하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17살밖에 안 된 소녀의 눈빛이 저런 눈빛을 가지고 저런 이제 항거자의 눈빛
나는 절대 굴하지 않고 너희들을 더 불쌍하게 여긴다 하는 식으로 일본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눈빛을 보면서 그게 궁금했었어요. 뭐 동학 농민 영화 기획 전에요. 예, 의병 운동까지 엄청난 그 저항과 항거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한 그 어떤 이웃과 소식을 다 들었을 텐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이어서 계속 싸움을 했다는 것, 죽음을 건다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는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2019년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네. 기념해서 저도 생방송을 서대문형무소에서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네. 그냥 뭐 늘 하는 방송이니까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생방송을 하는데 이게 진짜 딱 그 공간에서 주는 어떤 그 울림이나 느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0만 세 운동에 좀 의미 있는 장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알리고 또 만들 어떤 그런 계획들이 좀 있나요? 국가보훈처에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이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지금 8군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마침 이제 정부 주관으로 첫 정부 기념식을 했는데 이 기념식 장소도 훈련원 공원이라고 4번째 장소거든요. 그 아.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장소들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 세대나 일반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지석이라도 만들고 또 이제 그런 장소를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 보훈처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듭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0만 세 운동과 3.1운동의 의미 있는 공통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일단 가장 그 큰 공통점은 이제 발생의 계기죠. 이제 이 3.1 운동은 고종황제 장례식, 그리고 이제 60만세 운동은 그 순종황제의 그 장례식.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장례식이 하나의 그 촉발된 계기였지 계속 쌓여온 그 일제 그 어떤 그 식민 통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뭔가 이 저항하려고 조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제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도 보면 이렇게 풍선을 탁 찌르면 탁 폭발하듯이 바로 그런 상황을 또 마련해 나갔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그 시문 선생님, 우리 상록수를 쓰셨던 분인데 네, 그분의 시에 통곡 속에서라는 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잠깐만 인용을 하면 큰 길에 넘치는 백이의 물결 속에서 울음소리 일어났다. 이 백이의 물결이라는 이 장례식이니까 다 이제 상복 흰 옷을 입고 있었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는데 총검이 번득이고 군병의 말굽소리 요란한 곳에 이 분격한 무리들은 몰리며 짓밟히며 땅에 엎드리며 마지막 비명을 지른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런 그 총칼로서 이렇게 할 때도 그 속에서도 막 탄압받고 이런 과정에서도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이어지는 통곡 속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말 폭력적으로 해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일어난다. 그런 점에서도 그 공통점을 보였던 그 3.1 운동과 60만세 운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세 운동이 촉발된 그 원인 그리고 예. 또 우리 그 선조들의 정신, 예. 네,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계속 이제 뽑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올해 6월에 그 독립운동가는 어떤 분들인가요? 올해 6월에는 저희가 4분을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1926년 6월 10일 날 그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서 일어난 그 만세 시위에 학생 중심의 그 민족 독립운동이 60만세 운동을 이제 기획하고 참여했던 인물 4분을 네,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했고요. 그 4분 중에 첫 번째 분이 이제 권오설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60만세 운동의 모든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고 주도를 했던 분인데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은 만세 시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격고문이라든가 그밖에 전단 등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 선정되신 분이 이선호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조선어 학생사회과학 연구회를 이제 창립할 때 사업부의 책임자로 그 선임됐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박내원 선생이십니다. 네. 이분은 천도교 청년회에서 천도교 청년 그 동맹이 분리될 때 어떤 창립의 주역으로 활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이동환 선생이십니다. 이분은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 기관하고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충무로 일대를 폭파하는 일과 같은 보다 강력한 투쟁 방법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 중에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또 60만세 운동의 중요한 점이라면 이 사회주의 계열하고 또 민족주의 계열이 이 독립이라는 이런 당위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서로 힘을 합했던 바로 이것이 또 계기가 되어 가지고 바로 1년 후에 1927년에 이 신간회라는 소위 이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이런 점에서도 또 60만세 운동이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대동 단결해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이제 독립기념관과 함께 매달 이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기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고 기억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올해가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100년 전부터 이제 태어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1920년대, 1930년대 이 땅에 태어난 분들이 가장 위대한 세대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던 우리 선조들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기억으로도 네.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지정되기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된 것 같거든요. 매월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자랑스러운 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어가고 거잖아요. 있으니까. 예. 이렇게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계속 저항을 했던 정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 중에 우리 또 뭐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접할 수 있는 분은 있지만 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정도 중요하지만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뭐 그분들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행적들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치들이 그리고 이제 관련 컨텐츠 같은 거는 만들어서 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들의 어떤 공적 같은 거를 또 학생들이 그 계기로 해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발굴된 것은 뭐 이렇게 많이 발굴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계속 이제 이어질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웬만한 나라는 뭐 이런 거 이달의 독립운동가 몇 번 하다가 이제 끝나들 우리는 그만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성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예, 질문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선조들. 참 우리 이렇게 한국사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정말 불운한 시대에 물론 어려운 시대 많았어요. 우리 뭐 조선 시대도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대, 뭐 병자호란 시대, 뭐 이런 전쟁이라는 그 상황을 겪은 분들, 우리도 뭐 현대사에서 뭐 6.25 전쟁 겪으신 뭐 분들 되게 또 힘들었잖아요. 또 가난해서 또 벗어나지 못했던. 근데 그래도 그때는 어쨌든 임진왜란 때도 나라는 있었고 우리가 뭐 1950년대, 60년대도 나라는 있었잖아. 이때는 이분들은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10대, 20대를 맞이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거의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가장 이제 좀 뭐 불운한 그런 세대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뭐 3.1운동, 뭐 우리 60만세 운동, 그리고 해외 뭐 청살리 전투라든가 뭐 봉오동 전투라든가 아마 세계 그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저항하고 계속 그 투쟁했던 또 그런 또 상황을 또 어쨌든 실제 겪었고 또 그것을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면에서는 가장 아픈 이 시대, 그 식민지 시대라는 가장 아픈 시대를 겪으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좀 이 가능성을 발견했던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구나. 언젠가는 뭔가 이렇게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아마 그런 분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았던 또 많은 그 우리 당시에 뭐 이런 그 당시로 치면은 뭐 그 당시 국민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좀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또 우리의 지금의 이 나라를 잘 그 만들어 가야 되는 네. 또 그런 것이 또 그 보답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괴로운 시기였지만 좀 가능성과 희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세대가 또 그때 우리 선조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감독님도 그 영화 준비하시면서 그 세대들에게 공감이나 이입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세대를? 1920, 30년대 분들 제가 볼 때는 45년 해방을 맞고 한 45년에서 48년 정도 그때에 나라가 없는 미군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이제 세상에 대한 엄청난 백가쟁명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도 그때 참 많은 어떤 그 기록들이 남아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엄청난 혼란기기도 하지만은 또 엄청난 새로운 열망에 들떠 있던 엄청난 해방구 같은 시대를 보낸 세대가 청년기 때 보낸 세대가 20, 3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제 시대를 거치고 엄청난 간격,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충격이었을 거고 또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꿈들을 마구 꾸고 있을 텐데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노력도 했을 것이고 좌절하는 시대도 겪었을 것이고 전쟁과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제 막 수많은 격동기였잖아요. 60, 70년대가 그걸 겪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모색과 좌절과 또 교훈을 남기신 세대 같아요. 60 만세운동 기념일이 지난해 이제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해서요. 네, 올해 이제 처음 정부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기념일로 당연히 지정이 됐어야 했지만 이렇게 지정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네. 그 지금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이제 평가받는 그 독립운동이 3개가 있는데요. 1919년에 3.1운동, 1929년에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저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3.1운동과 학생 독립운동은 기념일이 지정이 돼서 기념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8일에 저희가 이제 기념일로 지정을 했는데 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논리적 이 기념일이 개최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런 그 또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분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마침내 이제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 올해 이제 며칠 전 이제 6월 10일 날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훈련원 공원에서 네. 진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60만 세 운동이 8곳에서 일어났었는데 네네. 그 중에 4번째 예, 공간인 훈련원 공원에서 특별히 이제 기념 행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정부 기념식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우선은 엄청 이제 장소의 의미성 그리고 이제 주제의 의미성 또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그런 거에 다 일관되게 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구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장소를 선정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그 이 60만세 운동이 그
그 행렬이 지나갔던 그쪽이 지금은 다 시내 한복판이기 때문에 다 교통이 혼잡하거나 다 이런 장소에서 너무 정부 기념식을 하려면 좀 이렇게 조용한 장소여야 되는데 너무 소란스럽고 해서 기념식 장소를 선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한 10군데 정도를 돌아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념식 하면서 주안점을 두는 게 기념식의 슬로건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60만 세 운동식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만 세 운동 기념일이 이제 그동안 민간 주관으로는 뭐 한 94회 정도 해왔었지만 올해는 첫 정부 기념식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전 국민이 조금 더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이제 저희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60만 세 운동 기념일에 이제 그때 1960년도 6월 10일에 이 만세에 참여했던 분들이 물론 학생들이 주도를 했지만 어쨌든 온 국민이 거의 참여하다시피 한 거잖아요.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저희가 이제 계승을 해서 지금 또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위기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때 90년 전하고는 지금 엄청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때 선원들께서 가지셨던 그런 모두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하나가 된다면 완전한 희망이 돼서 우리의 어떤 그 힘찬 그날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슬로건도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정했고 사실 최종 이제 모두의 만세는 저희가 이제 기념식 한 달 전에 그쪽 반쪽은 정해놨었고 완전한 희망이 되다는 기념식 한 4일 전, 5일 전에 결정한 겁니다. 슬로건 잘 정한 것 같은데요. 모두의 만세는 완전한 희망이 되다. 그러니까 만세와 희망을 잘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올해 첫 번째로 문을 연 2021 역사다방 60만 세 운동 95주년 맞아서 역사스몰 토크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그 앉아 계신 분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 분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원수 온라인 기자단의 이승훈 기자입니다. 오늘 사실 저 역시도 60만 세 운동에 대해서는 예전에 교과서에서 보고 잘 몰랐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났던 게 뭐냐면 3.1운동은 이제 고종 장례식 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우리가 일어났는데 일본에서 이제 순종 장례식 때가 4월 25일에 돌아가셨는데 6월 10일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길어도 한 9일 전,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어떤 배경이라든가 왜냐면 더 짧게 해가지고 자기가 강제적으로 우리 황제를 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짧게 했을 텐데 길게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우리 지금의 뭐 장례식은 뭐 3일장, 뭐 5일장 뭐 이 정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국장은 상당히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고종 황제 같은 경우도 1월 19일인데 3월 3일 한 45일 정도 비슷해요 시기는. 여기는 이제 4월 20 종합에는 뭐 25일, 26일 새벽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6월 10일까지면 대략 한 그 정도 되죠. 이제 45일 정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제가 그렇게까지는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 그 기간조차 이거 뭐 그러면 더 이제 분노가 폭발할 거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일제 입장에서는 3.1운동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삼엄한 감시라든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대적으로 3.1운동보다는 이 3.1운동은 그때는 일제가 거의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통제를 못하고 감시를 못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때는 또 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참여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요즘으로 치면 요주 인물들은 다 예비 검속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생 주도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다방 토크쇼를 함께 하시면서 또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에서도 좀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할 때 참 6월은 우리 호국 보훈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많다. 뭐 6.25 전쟁 또 우리 사실 가까이에는 뭐 연평 해전이라든가
또 이제 그 6월 6일은 또 우리 현충일이고, 근데 사실은 그 2010년에 지정이 된 그 기념일인데요.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에요. 의병의 날을 제정한 그 계기는 우리 임진왜란 때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하고 되게 맥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일본에 맞서서 이 최초로 정말 그 의병을 일으켰다. 그날을 기념해서 6월 1일이 의병의 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60만세 운동하고 뭐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 흐름을 본다면 그 위기의 시기에 그 민초들이 직접 저항하고 그 정말 일어난다라는 점에서는 그 맥락이 이제 거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념일도 같이 기억을 하면서 왜 이렇게 또 6월에 이런 또 많은 그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의 그 6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6.25 전쟁 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뭐 대한민국을 지키게 되는 이런 헌신적인 그런 그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의병에 그 일어났던 그 시대도 정말 그 어리고 이런 그 정말 요즘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물론 학교는 안 다녔지만 어린 그 청소년들도 의병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그 흐름들이 그 6월 10일 60만세 운동에 그 정말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거하고 이렇게 또 묘하게 겹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혹시 오늘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이든 3.1 운동이든 그때를 기념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것이 그 본질은 그게 그냥 지나가 흘러간 얘기가 역사나 기억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데 삶으로서 이런 삶들이 있었다는 것 갖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영화를 만드는 이유도 죽은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하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그분들을 살아 움직여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또 공감하고 어떤 같이 이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60만세 운동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 현재로서 느끼게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과장님은 계속 이게 좀 그죠? 뭔가 이야기들이 숙제처럼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어떠셨어요? 정부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냥 과거의 역사를 팩트만 전달하는 게 기념식의 존재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래 세대,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그런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분들의 정신을 거기에 담아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학교의 후배들을 굉장히 많이 섭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념식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만든 이제 영상도 같이 넣고 그리고 이제 만세 삼창이라든가 이런 데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는데 미래 세대가 좀 그런 것을 많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성세대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또 이제 제2회 이 기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발전시켜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이 토크쇼를 통해서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역사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